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DJI 아바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바타가 너무 비싸고 모션 컨트롤러 때문에 이런 컨트롤러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고 구성이 별로 안 좋다,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들을 많이 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FPV에 관심이 많으셨고 아바타에 대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저도 아바타를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매가 늦은 거 짧게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것보다 길게 오랜 시간 사용을 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느꼈던 장단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기본적인 스펙에 기반으로 한 설명이 아니라 제가 느꼈던 촬영 환경에서 사용했었던 아바타에 대해 장단점을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 아바타 장단점 설명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아바타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편의성입니다. 우리가 비행을 할 때 FPV 같은 경우에는 낮게 저공 비행을 많이 하죠. 그때 땅에 닿을 것 같은 높이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메시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메시지를 보면서 높이를 가늠하면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비행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짐벌 각도를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각을 잘 맞추고 시작을 하더라도 위에 장착된 이 액션캠 같은 경우에 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고 별로면 다시 날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기체의 안전성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기체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충돌이 있거나 이래도 다시 프로펠러 정도만 교체를 하고서 비행을 하면은 안정적으로 비행이 가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 중에 혹시나 비행이 어렵거나 하더라도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M모드에서 M모드로 변경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드론을 내 쪽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호가 끊겼을 때 리턴 투 홈으로 기체가 안정적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과감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비행시간인데요. 기존 커스텀 드론 대비 비행시간이 약 2배 정도에 달합니다.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30% 기준으로 한 7분에서 8분 정도 촬영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상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4K 60프레임인데요. 이 4K 60프레임은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우선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K 60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으로 만들 때 슬로우를 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영상을 촬영을 한 다음에 슬로우로 영상을 재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촬영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되게 좋은데 무엇이 단점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4K 50프레임 그리고 4K 60프레임만 있습니다. 저조도의 경우에는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때 셔터 스피드를 48분의 1, 60분의 1 등으로 어느 정도 노출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50프레임과 60프레임만 되면서 셔터 스피드를 100분의 1, 120분의 1로 설정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노출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조도 같은 상황에서는 ISO를 올려야 되는데요. ISO를 올릴 때 노이즈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DJI 같이 센서가 작은 드론들은 이 노이즈에 굉장히 쥐약입니다. 4K 24프레임, 4K 30프레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바타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장점을 설명을 하면서 단점으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느낀 아바타의 두 번째 단점은 제가 보는 고글 뷰 그대로 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ISO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한 다음에 비행을 하는데요. 그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다이나믹한 영상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모션 블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설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동으로 노출을 설정을 할 경우에 내가 노출이 맞췄던 방향, 어두운 방향에서 밝은 곳으로 나갈 때 과노출이 되면서 순간 앞이 제대로 안 보이면서 비행에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영상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모션 블러로 지나가는 영상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비행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설정을 할 때도 고글에서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바로 요턴 에러입니다. 어느 정도 높이가 있을 때 20m, 30m 이런 높이에 있을 때는 요턴 에러가 있어도 추락을 하면서 다시 중심을 잡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아바타 같은 경우에 FPV는 우리가 능선탁이나 이렇게 바닥에 붙어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요턴 에러가 발생을 하면 거의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턴 에러로 2번 정도 추락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분들께서는 내가 그렇게 요턴을 급작스럽게 하지 않으면 추락하지 않으니까 요턴 에러가 그렇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요턴을 빠르게 하게 되고 추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상업 차량인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에 추락으로 인해서 2차 사고, 3차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DJI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별다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요턴 에러로 추락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요턴 에러로 인해서 아바타를 추천하지 않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바타의 마지막 단점은 비싼 가격이자 정 떨어지는 구성입니다. 아바타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추가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드는 장비를 추가를 하면 약 200만원에 육박을 하거나 2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의 끝이 아니라 이렇게 기본 컨트롤러까지 추가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사실 DJI 외에 드론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바타를 사고 컨트롤러 추가로 구매를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비싼 가격과 정 떨어지는 구성으로 아바타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바타가 출시를 하면서 나름 가격이 굉장히 좋다, 합리적이다, 가성비가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DJI FPV죠. 현재 중고로 괜찮은 세트가 100만원 초반이면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입문하기 굉장히 좋은 기체로 많이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DJI 아바타로 입문을 하는 게 좋을까, DJI FPV로 입문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을 조금 더 써서 DJI 아바타로 입문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DJI FPV는 DJI 아바타 대비 비행 거리도 굉장히 짧고요. 카메라 성능이 아바타보다 훨씬 낮습니다. DJI FPV는 거의 야외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야외에서 건물을 다이브하거나 뭐 능선을 타거나 이렇게 할 만한 장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천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DJI 아바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FPV 입문을 고민을 하시면서 DJI FPV나 아바타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우선 이 컨트롤러 구매를 하시고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하기도 힘들지만 구매했을 경우에 중고로도 잘 팔립니다. 그래서 우선 이 FPV 컨트롤러 구매를 하시고요. 시뮬레이션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비행을 연습을 해본 다음에 내가 FPV를 해도 재밌겠다 라고 하면은 DJI 아바타로 입문을 하시고요. 내가 너무 어지럽고 도저히 FPV 나는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컨트롤러를 그대로 중고로 팔아도 금액 손해 없이 거의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를 구매해서 먼저 체험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컨트롤러를 구매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연습하면 좋을지, 비행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한 달 넘게 사용을 했던 DJI 아바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아바타를 사는 게 좋겠다, 안 사는 게 좋겠다, 어느 정도는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이야기를 주시고요. 안전비행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